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천공수승이라는 분의 강의 내용 일부인데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사회를 마주하기 어려워하는지, 때로는 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진단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 보니까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교육이라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개인의 내공이라든지 말의 질량 같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가치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통해서 뭐랄까 소통이나 내면의 성장, 또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요. 일단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배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 소통의 질,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인 힘. 이 자료에서는 이걸 내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정 철학적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자료가 펼치는 논리를 좀 차분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가치 판단보다는 자료 자체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고 함께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점부터 한번 보죠. 이 자료는 더 이상 지식을 머리에 막 꾸역꾸역 집어넣는 시대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네, 단언하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뭐 인터넷이나 AI 덕분에 정보는 언제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영국 역사가 궁금하면 뭐 검색 몇 번이면 그냥 그렇죠. 바로 나오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지식 보유량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아, 사회교육. 네. 이 자료에서 정의하는 사회교육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교육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단순히 뭘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관계 맺고 소통하는 기술, 이걸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배움인 셈이죠. 그래서 이 자료의 핵심 진단은 바로 이 사회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사회에 첫발 내딛는 걸 힘겨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이라는 그 과거의 틀에 좀 갇혀 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이죠. 지식은 뭐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사회교육,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는 법은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사회교육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하는데요.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 즉 다른 사람들이랑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사회에 대해 막연히 두렵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렇게 위축되는 현상, 이 자료 표현대로면 움츠러들음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는 거죠. 움츠러든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소극적인 성격 문제다 이게 아니라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시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뭐 특정 국가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과제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보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뭐 은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자료가 내놓는 답이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그렇죠. 바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아,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마음이 오가는 소통,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같이 살 수 있는데 바로 그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좀 충격적인 진단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단호한 진단이죠.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이걸 개인의 뭐 성격적 결함이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개인 탓이 아니다. 네, 오히려 사회 전체가 젊은 세대한테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바른 길,
그러니까 효과적인 소통법이나 관계 형성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언급되는 정법 공부 같은 특정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소통의 원리나 관계의 법칙을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면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해라는 말이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네요. 자료에서도 부모-자식 관계나 스승-제자 관계를 예로 들면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게 관계의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나오죠.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공감 못하는 말은 결국 아무 힘도 없는 쓸데없는 말이 돼버리고 이게 관계를 가깝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돕는다는 행위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진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거, 음식 사주고 돈 주고 이런 걸 넘어서는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도움은 상대방 말을 깊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질량 있는 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질량 있는 말. 네, 즉 소통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본질적인 도움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물질적인 교류보다 소통의 질적 교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질량 있는 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질량의 근원이 되는 개념으로 내공을 제시하고 있군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내공이라는 건 뭔가요?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렇죠. 흐흐흐. 여기서 말하는 내공은 좀 영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의 질량 혹은 내면의 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인간 존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 즉 육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 혹은 참나 자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내공은 바로 이 비물질적인 영혼의 수준이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이 내공이랑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이 자료는 인간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산활동이 바로 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말이 생산활동이다. 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에너지,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고 이 말의 힘과 영향력, 즉 말의 질량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내공 수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해요. 내공이 깊고 단단할수록 그 사람 말에는 더 큰 힘과 질량이 실린다는 논리죠.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는 건 결국 이 비물질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서로의 영혼의 질, 즉 내공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나 책을 통해서 배우고 쌓는 지식도 일종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지식 역시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맞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질 낮은 에너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 질이 낮다. 네. 반면에 진리라고 표현되는 것은 지식보다 훨씬 질 높은 에너지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쌓고 사회를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진리 공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더 높은 질량의 에너지, 그러니까 깊은 내공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뭐랄까, 그릇에 먼저 기본적인 걸 채우고 나서 더 귀한 걸 담는 것처럼 에너지에도 질적인 차이와 채우는 순서가 있다. 이런 독특한 설명입니다. 지식과 진리를 에너지의 질적 차이로 구분하는군요. 그럼 이 말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 걸까요?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사회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인에게 과거와는 다른 더 질 높은 형태의 기여를 요구하게 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더 질 높은 기여? 네. 여기서 말하는 질 높은 기여라는 게 다름 아닌 질 높은 말. 그러니까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바탕으로 한 상대방과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질 높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에서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겠지만
반대로 그냥 피상적이고 질 낮은 말만 계속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좀 냉정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냉정하네요. 네. 심지어 내가 사회에 필요한 말을 못하면 내 존재 가치 자체가 희미해진다. 이런 강한 주장까지 담고 있어요. 결국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질량 높은 말을 주고받는 사회가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상생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말의 내용,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내면의 힘이 사회적 가치랑 직결된다는 거군요. 혹시 이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도 좀 나오나요? 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부모님의 연륜과 경험, 그러니까 부모님의 질량 수준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듣고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야 진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아, 자녀가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자녀가 부모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졌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감탄하고 마음 깊이 좋아할 만한 질 높은 말, 그러니까 상대의 영혼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해요.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성패가 바로 이 말의 질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아주 강력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정법 공부 같은 그런 특정 수련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런 흐름이죠. 단순히 지식 쌓는 게 아니라 분별력, 그러니까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다른 사람 말을 왜곡 없이 깊이 듣는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황과 상대에 맞는 질 높은 말을 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네요. 맞아요. 이게 어떤 초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아니라 말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핵심은 내적인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이런 공부, 그러니까 내면의 질량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기분이 좋다 이 차원을 넘어서 삶에 대한 신바람과 진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해요. 신바람, 즐거움, 네. 더 나아가서는 외모나 표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휙 지나쳤던 길가의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신비나 우주의 이치를 느끼면서 깊이 감동하게 되는 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빌거나 도움을 구하는 행위, 소위 기복신앙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요. 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힘이나 조건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복적인 태도 대신에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 즉 내면의 질량, 내공을 스스로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자신을 돕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스승이든 제자든 서로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부의 초점은 철저히 내면의 질적인 성장에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행동이 좀 미숙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그 동기나 과정이 서로에게 이해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낮은 행동은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이해가 중요하군요, 역시. 네. 결국 상대방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즉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자료는 현대사회, 특히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지식 습득 시대의 종말과 사회교육의 부재라는 상당히 독특한 틀로 진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개인의 내면적인 힘, 즉 내공을 길러서 말의 질량을 높여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의 질이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시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생산물이자 사회적 기여는 바로 말이다. 그리고 그 질량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다소 파격적이거나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관점일 텐데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틀에 비추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소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여러분의 표현 방식, 즉 여러분의 말의 질량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질 높은 기여라는 게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잠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 자료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제안일 뿐이지 외부적인 잣대로 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